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 오늘 저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분들의 미디어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갑자기 표정이 좀 달라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미디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확인하고 또 잠을 잘 때에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보다 미디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저도 이 미디어의 유혹 또 스마트폰의 대단함에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있는 학생이 있을 때요, 저는 쉽게 깨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미디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엎드려 있는 친구 옆에 가서 제가 잠시 스마트폰인 척 연기를 하면 학생들이 잠을 깨곤 합니다. 졸고 있는 학생 옆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진동 소리를 내면 학생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필통을 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옆에서 필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이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조절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저 스트레스 좀 풀기 위해서 게임 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온화한 마음으로 그래 뭐 조금만 하렴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표정이 바뀌시면서 한쪽 어금니를 깨무시고 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고 미디어로 소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를 과연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제 아이들은 미디어 속에서 미디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주인이 되어 슬기롭고 현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명하고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학부모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든가 MZ세대, MZ라고 하시면 안 돼요. MZ세대, 그 다음에 포노 사피엔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용어들을 자세하게 배운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나왔다는 점, 이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란 용어 간단하게 보긴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되고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태어났을 때부터 기계 사용, 미디어 접촉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제가 88년도에 중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눈을 위로 올리시고 제 나이 계산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디지털을 공부하고 디지털을 열심히 학습한 사람입니다. 삐삐라는 걸 써봤고요. CT폰이 무엇인 줄 알고요. 벽돌만한 휴대폰을 써봤고 스마트폰을 쓴 세대입니다. 즉 저도 나름대로 디지털을 열심히, 미디어를 열심히 공부한 세대인데요. 하지만 저는 아날로그, 즉 종이에 대한 향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어떤 서류가 오면 화면으로 보기보다는 출력해서 빨간 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해야 시원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여행 갈 때 책 하나 넣어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물론 안 읽고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태생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기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요즘 광고에도 MZ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우리 아이들의 속성이 어떠냐면요. 신속한 의사소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메신저로 빠르게 대화하고 뭔가 빠르게 검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 포노 사피엔스라고도 부른데요. 이건 뭐냐면 포노, 라틴어로 전화란 뜻입니다. 전화로 현명해진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나의 자녀들을 부르는 이런 사회학적인 용어가 나왔다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성장하시던 그 경험대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디어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미디어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나의 미디어 생활은 어떤가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친절하니까요. 이거 메모하셨다가 자녀분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이트 중에 스마트 쉼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바로 클릭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의존을 진단하는 이 도구 사용하는 거 공짜일까요? 무료일까요? 네, 같은 말이에요. 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용, 어린이용, 그리고 어른용으로 구분해서 이 진단 도구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갑자기 자녀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앉아봐, 사이트 열어봐, 자 스마트폰 의존도 한번 해보렴,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녀분들이 오늘 강사가 누군지 찾아내서 저한테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서 먼저 부모님부터 해보십시오. 나의 스마트폰 의존도, 미디어 의존도를 먼저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 자녀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미디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어플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꼭 해보셔야 해요. 자, 유튜브 어플을 여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 이름 두 글자 또는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거의 눌러보지 않으셨을 텐데 그 이름이라든가 사진을 딱 눌러보시면 유튜브 어플의 메뉴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요, 놀랍게 시청 시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보신 유튜브의 통계 그래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시면서 와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그래프 위에 보면 일일 평균 몇 시간 몇 분을 보는지도 나와 있고요. 지난주 대비 몇 프로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 아래쪽에 오늘 주목하셔야 될 메뉴가 있는데요. 두 개의 메뉴가 꺼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메뉴가 무엇이냐면 시청 중단 시간 알림과 취침 시간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거의 모르는데요. 이걸 좀 켜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 미디어를 조절하지 못하고 보는 아이들이라면 적어도 그 메뉴를 활성화하고 시간이 올리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죠. 또 그 두 개의 메뉴 아래쪽에 보면요, 하나의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메뉴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유튜브 생활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미디어를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나 10분 본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났네. 이렇게 스스로의 미디어 생활을 돌아보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스마트 쉼센터와 유튜브 자기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자녀분들의 게임 조절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아이들의 게임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 저 공부 2시간 했으니까 30분만 게임을 할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화한 마음으로 그래 30분 하렴. 30분 지나서도 계속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요. 이러면 이제 그래 10분만 더 하고 꺼. 10분 뒤에도 계속하고 있으면 이제 어금니를 또 깨무시면서 10분 지났잖아. 약속한 거 지켜야지. 이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조절을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은 친구하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 판이 끝나거나 친구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만 게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께서 그만해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즉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간 통제보다는 몇 판을 하고 끄겠다든가 어느 미션을 하고 끄겠다는 이런 시간과 미션 중심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족의 미디어 사용 약속을 한번 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식탁에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든가, 자기 전 얼마 전에는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가족들의 약속을 정해서 가족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붙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도 이 약속을 실천하는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미디어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약속을 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다이어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얘기,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미디어를 보면서 던질 때 우리 아이들이 현명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웹툰을 보더라도 와 재밌다 이게 아니라 이건 누가 만든 거지? 왜 만들었을까? 이 내용이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 내용은 정말 바른 내용,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런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를 굉장히 현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미디어에 대한 생각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미디어에 대해 생각 근육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자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미디어를 본 경험을 꼭 나누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이 수업이란 말에 미디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정보도 얻고 재미도 얻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진짜 미디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과 함께 어떤 미디어를 본 다음에 부드러운 대화, 편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눠주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공부 얘기나 진로 얘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내 아이가 오늘 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는 현명한 눈, 냉철한 눈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다이어트도 중요하고요.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가족들이 미디어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 맨날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데 굳이 우리 부모님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찍은 사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동영상 많으실 겁니다. 휴대전화 안에 고이 간직해 놓으셨을 텐데요. 그것들을 갖고 1년, 2년 단위로 가족들의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가족들의 추억을 담은 미디어 작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를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으며 또 가족의 역사를 미디어 자료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제안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윤리가 중요합니다. 미디어 윤리.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의 미디어에 이제 댓글을 달거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EBS 중학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 국어 강의하고 있는데, 자, 악플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대답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악플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 학생들의 악플에도 댓글을 달아주는 놀라운 노력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막 악플을 달 때가 있어요. 이 쌤 짜증나. 그럼 댓글 달아줘요. 짜증나는 이유를 20가지만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인정해 줄게라든가, 이 쌤 못생겼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선생님 얼굴을 가리고 국어 내용을 들어요.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물론 그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좋은 이야기라면 좀 받아들여서 지금은 굉장히 청정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마음대로 함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에 대해 어떤 글을 쓸 때 실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앞에 글을 쓰고 스마트폰 앞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쓰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쓴 글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미디어에 대해 글을 쓸 때에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쓰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막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잘못된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쓰기 윤리 교육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미디어 윤리로서 남의 초상권을 지키거나 저작권을 준수하는 교육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명한 민주시민, 미디어 민주시민이 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디어 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대화를 나눠주십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 빅뱅의 시대에 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 교육을 위한 최고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내 자녀한테 건강함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해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동영상 강의인데도 특이하게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오늘 맛있는 거 드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행복감을 최대로 높이십시오. 그럼 자녀와 소통도 잘 되고 우리 가족에 웃음꽃이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